늘 내 곁에 있던 그들의 얼굴. 이제는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손자, 며느리,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까지도. 내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 아들의 가정을 위해 힘겹게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을 얼마나 오래 삼켜왔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묵으실래요? 아들이 말했을 때 나는 그저 무심코 그래라고 대답했다.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니 얼마나 오랜만의 일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저 그런 일상적인 가족 모임이 다시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서울에서 떨어진 작은 시골집에서 홀로 살고 있던 내게 그들의 부름은 특별한 일이었고 마치 내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아들의 가정을 챙기기 위해 혹은 손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감사의 표현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아들 집으로 떠나기 하루 전 아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 떠오른다. 엄마,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먼저 쉬세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줬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불편해졌다.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는 존재로만 느껴지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나는 내가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손자와 며느리가 나를 맞아주었다. 손자,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나를 반기며 나의 긴장을 풀어줬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먹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분위기 속에서 점점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받아주는 정도였다. 나는 내 존재가 그들에게 부담스럽기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엄마,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나가서 먹을까요?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들에게, 가족에게 바란 것들은 그저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이방인처럼 그저 형식적인 자리만 마련해 놓은 것 같았다. 그렇게 밤이 깊어졌고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며 마음속으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고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 실망감은 너무도 깊어서 나는 차마 그들의 모습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혼자서 기도를 하듯이 자리에 누운 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가슴 속에 쌓인 외로움, 희생, 사랑의 무게는 점점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 전하려 해도 나만 혼자 울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그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서의 하룻밤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많은 시간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자 나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손자와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한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가기 전에 나를 깨우러 왔다. 엄마, 일어났어요? 아침 먹자고요. 내 눈빛을 피하려는 듯 아들이 말을 걸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다. 내 마음속의 괴로움이 그저 입 밖으로 내어지지 않게 그들은 이미 나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으니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내가 예상했던 대로의 어색한 분위기였다. 아들이나 며느리는 나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며 손자와 장난을 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내가 자주 없는 존재여서 그런지 나를 대하는 방식도 점점 기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곁에 있으려 애쓰는 만큼 그들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줄 것이라 믿었었는데 그 믿음은 점차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아들은 일이 있어서 좀 바쁠 것 같고 순간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굳게 막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었다. 그들에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오늘 회의 때문에 저녁엔 못 가요 라며 말했지만 그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하는 말로 끝이었다. 이제 나는 아들 집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나와 그들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 모든 갈등을 간직한 채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짐을 챙기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아들아, 나 이만 집으로 돌아갈게. 아들은 내 말에 그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더 이상 따뜻함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피상적인 연민이었다.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도착한 내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져 갔다. 나는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와의 거리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래,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왔던 걸까? 그 대답은 아직 찾을 수 없었지만 나는 이제 자식들을 가슴에 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올랐다. 시골집에 돌아온 나는 고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 손자, 며느리와의 시간도 그들을 위해 바쳤던 내 모든 노력도 이제는 먼 기억처럼 아련하게 다가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멀어져 가던 가족들, 그들과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며 나는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들이 내게 보여주지 않은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먼지에 쌓인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꺼내 들고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때의 나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그때의 모습, 어린 아들이 내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는 분명 행복했었다. 아들이 아직 어렸고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때 아들은 나를 보고 웃었고 나 역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영원하지 않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게 바뀌었음을 깨닫게 된 나는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들아, 너는 나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나? 내가 해줄 수 있던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왜 이렇게 멀어져 간 거냐?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흐느꼈다. 그 많은 희생과 사랑이 그들에게 그리움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저 가족으로, 어머니로 살아가며 당연히 기대했던 것들이 내겐 이제 더 이상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이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겁고 일상적인 일도 힘들게 느껴졌다. 그런 내게 어느 날 병원에서 위중한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치료가 늦었다며 내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무너졌다. 나는 내가 이제 곧 떠날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자 다시 한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던 무심함과 어색함이 떠올랐다. 나를 돌봐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히려 내 스스로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가 급히 다급해졌다. 나는 그제야 그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도 뒤이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생각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았다. 그들이 과연 내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기도 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시골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아들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그동안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나를 보살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돌봐주는 마음이 진심일지 의심스러웠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그들이 내게 보이는 친절을 믿을 수 없었다. 오래도록 그들이 나를 외면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상태라서 내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들이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내 병을 이유로 내 재산을 넘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손길과 말 한마디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병원을 찾아오는 아들의 모습,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살피는 며느리의 마음은 점차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이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 같아 불편하고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와서 나를 챙겼고, 며느리는 내게 필요한 약이나 음식을 챙겨주며 나를 돌보았다. 그들이 나를 걱정하는 모습은 내가 과거에 느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정말 진지하고 진심 어린 보살핌이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상처받고 외로워서 그들의 친절을 의심하게 된 것일까? 점차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내게 다가오는 방식이 예전에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모습과는 다른 점점 따뜻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과 손길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진심이 느껴졌다. 아들은 나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병원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며느리는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챙기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어머니,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드시고 싶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처음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나는 점차 그들이 내게 보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처럼 내게 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들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예전에 나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돌보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 너무 미안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멀리했죠. 그걸 알았더라면 훨씬 더 신경 썼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내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나를 향한 그 말 속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도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도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너무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다. 그들의 보살핌이 점차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나는 이제 그들이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변화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돌보는 모습에서 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내게 전해질 때마다 나는 조금씩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진심을 다해 나를 돌보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비로소 그동안의 고통을 뒤로하고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다행히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의 상태를 매일 챙겼고, 나는 그들의 변한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아들은 더욱 자주 집을 찾아왔고, 며느리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나를 돌보았다. 내가 예전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끔 그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 게 나에게는 정말 큰 위로야. 나는 속으로 그들의 손길을 느끼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시간이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보살핌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살았던 그 시절은 끝났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돌보며 나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나는 진정으로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이 내게 준 진심 어린 보살핌과 사랑은 내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사랑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제 나는 후회 없이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바랐던 것들이 이뤄졌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였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시간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누며 살 것이다. 더 이상 외로움이나 상처에 고통받지 않고 진심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너희들이 있어 정말 행복해. 나는 이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었다.